자, 오늘 24번, 25번 이렇게 나갈 건데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도표일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점수를 따는 영역입니다. 그죠? 점수를 읽는 영역이 아니라 따는 건데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제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또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표나 내용일치 부분에서 사용되는 비교 구문들 있죠. 비교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조금 많이 잘 연습해 놓고 암기를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만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24번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 는 시간 끌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이 정보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이라서 5번, 4번 이런 때의 정답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3번 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내려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이거는 뭐 글의 연계성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번이 지금 정답이죠. 4번의 지금 정답을 보시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The amount of damage in Asia. 그렇죠? 아시아에서의 그렇죠?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죠. 손해의 양 또는 뭐 피해량이라고 한다면 이 피해량이 가장 크냐? 그거 보시면 되죠. 피해량을 보셨을 때 아시아가 47% 차지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요 앞부분은 맞는데 more than 이상이다라는 거, 뭐 이상이다라는 거야? combined amount of Americas and Europe 돼 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를 combined 합한 양보다 많다라 있잖아요. 그럼 확인만 수치만 보세요. 47%고요. 유럽 15, 아메리카가 35니까 더하면 40, 50 넘어가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more이 아니라 less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끌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후반부에 이렇게 정답 배치가 되는 경향성이 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재수 없으면 1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 여러분들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부터 일단 먼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이거 분석하고 난 다음에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 도표 내용을 보시면 natural disaster가 됩니다. 그죠? 자연재해인데요. by reason에서 by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와주면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이 도표의 기준이에요. 알겠죠? by region이니까 당연히 지역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 그래프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십시오. number of natural disasters에서 자연재해의 수치예요. 수치인데 큰 것만 보세요. 그래서 36% 아시아가 1등이고요. 뒤등이 뭐 아메리카가 나오고 3번 아프리카가 나오죠.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는 이제 그 피해액이 되는 거죠. 어마운트. 근데 이제 뭐 미국 달러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억이죠. 빌리언이니까 뭐 수십억 달러 이게 10억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 양도 아시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아메리카가 그다음이 뭐예요? 유럽이 3등이죠. 그죠? 유럽이 3등 맞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도 알겠지만 아프리카가 정말 그 자연재해 수는 정말 많은데 피해액이 상당히 1%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추론적 영역이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이 도표를 가지고는 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만 좀 해볼게요. 자, 두 가지의 파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거는 보여주는데 수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수지? Natural disasters and amount of damage by reason in 2014이 됐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amount, number, 수하고 amount 이걸 보여주는 거지. 맞아요? 두 가지를 딱 잡아주는 거야. 자연재해의 수와 그 다음에 피해 량을 나타냅니다. 맞죠? 예. 자연재해, 아시아에 있는 자연재해의 수라고 하는 것은 was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쳐주는 거고요. disasters 요거 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the largest of all five reasons 맞죠?
다섯 개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영역 차지하는 거 맞았잖아요. 그리고 accounted for 이 됐습니다. 첫 번째 동사겠고요. 두 번째 동사겠네요. 여러분들 account for가 되면 뭐였습니까? 그죠? 이건 중요한 동사니까 자 account for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 뜻 설명하다 이런 뜻이었죠. 설명하다.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파이 그래프에서 뭔가를 차지하다. 차지하다. 그래서 설명하다, 차지하다 뜻이죠.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자, 종소리 크고 정말 기네요. 차지하다가 take up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occupy. occupy도 이제 직업이나 이런 지위를 차지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자리를 차지하다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occupy U입니다.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는 makeup도 있죠. makeup도 차지하다라고 하는 거 makeup도 있고. 그러니까 메이크업 자체는 사실은 이제 화장하다 여자들도 메이크업 한다 그러잖아요. 화장하다 또는 이제 구성하다 그죠? 화장하는 것도 메이크업이고 구성하는 것도 메이크업이고요. 메이크업 위드라고 한다면 메이크업 뒤에 위드가 붙으면 메이크업 위드 하면은 누구누구와 화해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다음 메이크업 4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메이크업 4가 되면 보상하다가 되죠. 보상하다. 그래서 이 보상하다는 뭐와 같습니까? compensate와 같죠. compensate for 해도 보상하다 이게 되겠죠. compensate for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여유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여유롭게 지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막 5개, 6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맞죠? 안단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accountable 차지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36% 차지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수치는 was more than twice the percentage of Europe이라는 거야. 유럽이 14%인데 얘가 36%니까 두 배 해봤자 28%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이죠. more than 맞네요. 맞죠?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만 보세요. 뭘 지금 주목하려고 하냐면 twice the percentage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determiner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determiner. 자, determin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determiner인데 이게 이제 한정사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한정사. 한정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요 한정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edeterminer, 그렇죠? 전치 한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두는 middle이 있고요. 그렇죠? middle.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가 있어요. 후치 한정사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요것이 오는 순서를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 한정사, 중간 한정사, 그 다음에 이제 후치 한정사가 있는데 전치 한정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all이라든지 그 다음에 both라든지 둘 다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봤듯이 twice 같은 거, 또 뭐 절반을 나타내는 half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전치 한사에 해당됩니다. 뭐 what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드는 거는 이제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있죠. 관사가 덩어리 같은 거라든지 소유격 있죠. 소유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치 한정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수라든지 뭐 기수, 이런 숫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치, 중간, 후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한정사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3개 정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개가 오는 순서가 먼저, 중간, 마지막에 와야 된다. 이 순서예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정사가 이렇게 한 가운데 있는 이 같은 종류의 한정사는 2개를 못 써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중소유격의 개념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중소유격이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 원리 때문에 한정사 파트에서 이 원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my the car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명사 앞에 오는 놈 이런 놈을 우리가 한정사라 그러는데 얘는 또 지금 미들이고요, 중간이고요. the라고 하는 것도 관사도 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 내에서 2가지를 갖고 오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both가 나오고 그 다음에 both the apples, both the apples이라고 하면 그죠? 이 명사 앞에 들어온 요 놈들이 한정사인데 앞에 오는 놈 뭐라고? 전치 한정사. 두 번째는요 중간 한정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써도 괜찮다.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괜찮은데 카테고리 내에서의 두 개, 세 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봐서 알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면 twice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the를 잡아주고 percentage 이렇게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twice는 무슨 한정사? 전체 한정사. 그 다음에 the는 무슨 한정사? 중간 한정사. 맞죠? 그래서 전체 한정사, 중간 한정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ercentage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요 순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the, twice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항상 순서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 관련된 문제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죠. so와 such의 그 순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한정사의 어떤 어순의 문제, 배열의 문제 이런 것도 건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편입이라든지 이런 영어에서 주로 또 묻기도 하고 공무원 영어 이런 데서도 사실 중요하게 다루고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능에서는 굳이 이걸까지 다룰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안내란 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영역입니다. 한정사 파트는 조금 더 공부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는 좀 해줄 필요가 있죠. 어느 때 가장 재수 없는 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아메리카는 이제 이 아메리카는 이제 had the second largest number 두 번째로 가장 큰 숫자인데 자연재해에서 그렇죠. 아까 전에 그랬죠. 자연재해에서 아까 전에 두 번째로 큰 거 맞죠? 23%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몇 퍼센트 차지하냐? 23%를 차지하는 거야. 테이크업 아까 나왔죠? 차지하면서 이 말이지. 분사구문이다. 23%를 차지하면서 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숫자가 붙어 있으면 percentage를 안 써주고요. 이거 봐요. percentage 여기는 percentage잖아요. 여기는 percent고요. 숫자가 나와 있으면 percent를 쓰고 여기는 숫자가 없으면 percentage를 또 써요.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in 오세아니아죠.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숫자는 그죠? 자연재해 오세아니아. 이거는 가장 작다. 근데 뭐보다 작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것의 3분의 1이다. 이거 그것이 뭔데요? 자연재해의 수지. 맞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의 자연재해 수는 뭐예요? 21%. 그다음 오세아니아는 6%. 그러면 3배를 해봤자 3, 6, 18. 그냥 18%보다 훨씬 많죠. 아프리카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것의 3분의 1보다 작다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아프리카의 3분의 1 하면은 37, 21이니까 7%잖아요. 3분의 1 가격이. 그럼 7%인데 이 7%보다 작은 6%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야. 계산도 아니고 이 정도죠. 이건 이제 이게 지시사 같은 거는 수일치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이게 단수니까 당연히 이제 대스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요 had the least amount of damage. 데미지가 아까 제일 적었죠. 좀 세 번째 크기였지만 양을 따지고 보면은 1%밖에 차지 안 했잖아요. 피해액은 이분도 비록 몰지라도 그 아프리카가 랭크드 위치를 차지하는 거야. 3위를 차지했죠. 아까 전에 여기서 어디에서 그렇지 자연재해의 수에서는 3위를 차지했을지라도 even though 뭐뭐 했을지라도 그죠? 양으로 본다면 가장 작다 이런 얘기죠. 가슴 아픈 어떤 파이 그래프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알렉산더 영 잭슨에 관한 그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보는 거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니까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는 순서대로 그냥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첫 부분에서는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순서로 이제 저 문제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확인하겠다라고 한다면 거의 아랫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답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위쪽에서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선지에서 사용된 표현이 어디 영어적으로 바꿨을 때 어디 있을까 그것만 좀 보시면 그 부분만 확인해봐도 사실 이건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내용 일치 문제나 도표 일치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파트로서 그냥 끼워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부르냐면 이제 AY라고 부르는데, 그죠? 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 태어났어?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야. 몬트리올에 1882년도에 태어났나 봐요. 그의 아버지는 그죠? abandoned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abandon 버렸다는 거거든. 그쵸? 어, 이 그죠? 이 그들을 저버려서 도망가셨나? 그죠? 버려버린 거야. when 뭐 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말이지. 이런. 그래서 AY는 had to go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to work 그렇죠 일하러 갔어야 되는 거야 12살이죠 age 12니까 뭐 하기 위해서 help support 부양하는 걸 도우기 위해서 그죠 help는 뒤에 to 없이도 바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그의 그 형제 자매들이죠 그 자매들을 부양을 도왔기 위해서 12살 고작 12살 나이에 일하러 가야 됐어요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책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Working in the print shop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쇄소죠. 인쇄소에서 이제 일을 한 그는 뭐가 됐냐면 흥미가 생겼어. 어디에 흥미가 생겼냐면 미술에 흥미가 생겼네요. 그리고 그는 began to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기 시작했네요. 그쵸? 풍경화를 그렸나 봐요. In a fresh new style. 꽤 신선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풍경화를 landscape, 풍경화를 좀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트래블링 하는데 뭘 가로질러 갑니까? 그 북쪽에 있는 온타리오를 이제 그 건너서 여행을 하는 이에는 이 말이죠. AY는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떠한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그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렸네요. 어떤 모든 것들이지? 명사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묶어서 수식. 그들이 본 모든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풍경화 그렸다 그랬잖아요.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이제 The Group of Seven이라고 하는 거, as they call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이제 Group of Seven이라고 했는데 세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Group of Seven이 뭐였냐면 put the result of the tour together. put together 하면 한데 모으다는 뜻입니다. 그 여정의 그 투어의 결과물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뭐 하려고? create art show. 아트 쇼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시죠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같은 거 그 전시회를 갖다가 create 이제 그 열려고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디에서 열었어요? 토론토에서 1920년도에 이렇게 열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더 쇼였는데 어떤 쇼였어요? Where 앞에 있는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where를 딱 붙여주는 거죠.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들의 페인트가 severely 매우 심각하게 were criticized 비판을 받은 거야. as 뭐로서 비판을 받았어? art gone mad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PP니까 이거 뒤에 이렇게 소식이겠지. 그죠? go mad 미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go mad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린 예술, 미친 예술이라는 형태로 비판을 좀 받은 거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지다가 인쇄소에서 일을 했고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그 예술적인 관심 영역을 하다 보니까 랜드스케이프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꿈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작가들하고 같이 그냥 여정을 떠났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본 그 어떤 풍경의 모습을 갖다 그림으로 다 남겼던 거죠.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난 그림을 남겼던 걸 갖다 그냥 놔두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전시회를 같이 열자 풋투게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작품들을 묶어 가지고요. 그냥 차려놨더니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문적인 어떤 미술 평론가들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야 뭐 근본도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고깝지 않은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말이 나가는 거죠. 아 이거는 예술이 아니야 미쳤어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네. kept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뭐뭐 했다, 계속해서 뭐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렸고 여행했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렇지? By the time he died, 1974년도 그의 나이 향년 82이네요. 82살의 나이 때 이제 그가 죽을
때쯤 by the time 그때쯤 AY는 잭슨은 was acknowledged as 그렇죠? be acknowledged as acknowledge 하면 인정하다가 되는데 인정받았다가 되겠다 그지? 뭐로서 인정받았어요? painting genius 아주 그냥 천재화가로서 인정받았고 그리고 pioneer 하면 이제 개척자가 되겠죠. 선구자 of modern landscape art 현대 풍경화 예술의 선구자로서 또 칭송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인정받다 공로로 인정받다라는 표현에서 be acknowledged as도 쓰지만 be credited for 뭐뭐로 또는 as도 잡아도 좋아요. 어쨌든 뭐뭐로 뭐뭐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공로 그러니까 다 죽고 나서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는 게 뭐 그리 큰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 선구자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죠? 나중에 대해서 그죠? 되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be acknowledged as라든지 뭐로 인정받다. 그 다음에 이거 왜 내가 X를 눌렀나? 그죠? be created for 나 be created 이게 as가 아니고 with입니다. with 뭔가로 이제 공로를 인정받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이제 어떤 명성을 좀 얻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엮어두셔서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여유롭게 했는데 뭐 계속해서 끝내기 아쉬운가? 또 뭐 해줄 게 뭐 없나요? 자, 우리가 파이니어 하면은 그죠? 20분밖에 안 됐네요. 그죠? 파이니어 이렇게 하면 그죠? 개척자다, 그지? 개척자, 파이니어. 이거는 이제 뭐와 같냐면 path 하면 길이죠, 길, 경로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path finder. 그러면 선구자 같은 거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프론티어 정신 알죠? 프론티어, 그렇죠? 그래서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는 frontiersman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좀 중립적인 영어를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frontiersman 이런 어떠한 거 그다음에 이제 개척자 정신이라고 한다면 frontier s 빼고리고 spirit spirit 하면은 이제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개척자 정신은 또 frontier spirit가 되죠. 사실 frontier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거든요. 경계 또는 한계 이런 선을 말하는데 국경은 프론티어가 아니에요. 국경은 우리가 뭘 쓰죠? border 쓰죠. border. 그죠? border lin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border 쓰고 이게 선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line도 있고 boundar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프론티어도 하나의 경계선인데 그때 우리가 margin도 배웠죠. margin도 한계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건 경계 한계라는 건데 그 제일 그 경계선 제일 그 끝점에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선구자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비판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왜 저래라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다. 그 사람이 참 위대한 일을 했구나. 라는 인정은 나중에는 꼭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뭐 그게 뭔데? 그거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일을 꼭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받더라도 그렇죠? 결코 실패한 삶이라는 평가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9학년도 그죠?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다뤄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2학기죠. 그러니까 2학기란다. 저 두 번째 파트죠. 그러니까 왜 말이 생각이 안 나죠? 레슨, 그러니까 교과서 레슨의 4과, 그다음에 5과, 6과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을 이제 한 번밖에 안 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해서 숙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